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인 이른바 반세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개발 호재 때문이죠. SK 하이닉스 공장 인근에선 10년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직주 근접성과 역세권 입지까지 갖춰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이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이천시에 분양하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인근에 1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4일간 이곳을 찾은 방문객만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7개 동 아파트 671가구와 오피스텔 32실로 구성됩니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공급됩니다. 역세권 단지로 판교와 강남을 오갈 수 있는 경강선 부발역이 가깝습니다. 광역교통,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부발역은 GTX-D 노선과 평택 부발선, 동탄 부발선 등의 추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 가까운 것도 좋고 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신축으로 입주하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 직주 근접 단지로 부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부발역을 이용해서 판교까지 30분대, 강남까지 5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40여 개의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하우스키핑, 세탁물 수거 및 배달, 물품 보관 등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접할 수 있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호텔식 고급 컨시어지 서비스와 앱티마이저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성도 주목됩니다. 침실엔 교차형 붙박이장, 설계를 적용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도 팬트리를 마련해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고 광폭 거실 설계로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다용도실엔 세탁기와 건조기는 물론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반세권,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가 청약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경기 광주 곤지암역 일대가 경기 남부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 대비 새 아파트 값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판교와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영석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에 새롭게 분양하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곤지암역 일대 개발사업 첫 분양단지로 관심이 몰린 겁니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2층, 전용 면적 84, 139제곱미터, 총 635가구로 조성됩니다. 경강선 곤지암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인접한 것이 특징입니다. 곤지암역까지 도보 10분 내에 이동 가능하고 판교역까지 20분대, 강남역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경률 34% 확보로 단지 쾌적성이 우수하고 각동 지하 1층에 세대 창고가 전세대에 제공됩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와 B타입 두 가지 유닛이 전시됐습니다. 84제곱미터 A타입은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디귿자형 주방 구조로 동선 효율성을 높였고 6인용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넉넉한 식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약 3.7m의 와이드 주방으로 설계되어 보다 쾌적하게 주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좀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84제곱미터 B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복도 팬트리와 함께 발코니 팬트리를 마련해 수납 공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침실의 경우 양쪽으로 드레스룸을 구성한 이른바 더블 드레스룸을 확보해 가족별로 옷장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주거타운이 형성될 곤지암역 인근 단지에 예비 청약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셀루메드가 골 이식제 사업,
특히 덴탈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덴탈 파우더를 회사의 캐시플로우로 잡고 있는데 연 100억 원 매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인수 대표를 김효석 기자가 만나 자세한 비전 들어봤습니다. 셀로메드의 덴탈 파우더 리뉴오스는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치아 소재로 수술 효율과 재생 효과가 뛰어나 치과 업계에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해 올해 시장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살펴봤습니다. 그 셀로메드는 크게 한 그 4가지 정도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조직은행, 뼈와 피부, 인체 조직에 관한 은행이 있고요. 또 하나 분야는 단백질을 최고 잘 만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항암제나 백신, 그걸 만드는 분야. 하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건강식품 만드는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뉴스는 이제 우리가 팔고 있는 그 아무래도 더 첨단으로 만든 덴탈 파우더에서 최첨단으로 만든 브랜드고요. 지금까지 이제 만든 것보다 더 성능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인식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제품이 잘 팔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늘겠지만은 현재 매출로 따지면 덴탈 파우더 이게 뼈 쪽이 최고 많죠. 앞으로는 미래에 좀 변화는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까지 제품 중에 최고로 뼈를 잘 만드는 회사다. 지금 아마 내년도 한 덴탈 파우더 시장이 한 10조? 시장은 한 1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노인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아마 성장세는 크게 될 것으로 봅니다. mRNA 백신은 그 주사로 맞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는 걸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코에 뿌리면 될 수 있도록 주사 맞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침투 효과가 굉장히 현재 연구 과제를 정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는 췌장암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많더라고요. 그 환자들이 폐섬유화증 그 부분을 이제 지금 현재 약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에 그 조직은행 분야에서 충실히 하자. 거기에서 이제 매출을 확대를 많이 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서 잘해야지 자꾸 다른 분야에서 잘할 거 아니지 않냐. 그건 기본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는 계획을 내년부터는 많이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류에 좀 기여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특히 췌장암 같은 치료가 어렵잖아요. 저희 이제 계열사 중에 그 췌장암 진단 시약도 최초로 개발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뭐 췌장암만 듣는 게 아니고 뭐 췌장암을 먼저 했지만 모든 암에 다 듣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암을 전공하는 회사로서도 미래 비전을 좀 가고 싶다. 열심히 하면 그 중에 이제 이루어질 날도 있겠죠. 올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주식 투자붐을 주도했던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그 밖에 존 리 대표가 당부하는 투자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한상현 기자입니다. 한때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었던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지금은 존 리의 부자 학교를 운영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를 위한 금융교육서도 출간한 존 리 대표는 여전히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의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를 모집해갖고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그동안 투자에 대한 잘못 오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 실제적으로 액션에 옮긴 사람들, 대기업에 다니다가 창업을 한 사람, 아이들한테 금융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교사,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한 내용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뭘 고쳐야 될까,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부자가 될까, 이런 거를 모은 거예요.
올해 당국과 거래소는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증시가 저평가받았던 원인 중 하나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존 리 대표는 한국 기업도 투자자들이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주식이 싼 거는 누구나 알아요. 싸다는 거를 정말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회사가 변하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진정성이 필요해요. 정말로 이런 기업들이 변하고 있구나. 이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에요. 이사회가 정말로 주주들의 이익을 대주주의 이익과 동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주주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지, 실질적 그런 변화가 필요해요. 존 리 대표는 여전히 국내 주식에도 기회가 많다며 주가 흐름보다 실제 기업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은 아니야 이럴 때 한국 주식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외 ETF나 이런 거 사는 것도 좋지만 국내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년 전에 비해서 70%가 하락을 했다. 그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정말 70% 마이너스 했나?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갔나? 그렇잖아요. 70% 빠졌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좋은 투자 기회죠. 무엇보다 존 리 대표는 투자 습관과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MZ세대인데 얘기하고 싶은 게 제발 그 시간을 잘못되게 보내지 말아라. 나중엔 다 후회한다. 그 시간을 가난하게 되는 데 쓴 사람들 대부분이거든요. 놀러 가고 비싼 차를 사고 잘못된 데 소비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만약에 내가 70살이고 80살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죠. 시간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철학인 거예요.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출퇴근과 더불어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도시명 SUV도 인기지만 험한 산길 등을 달리는 데 적합한 오프로드용 SUV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프로드의 대표적인 차가 지프의 랭글러죠. 김홍모 기자가 랭글러 모델 중 루비콘을 몰아봤습니다. 울퉁불퉁 험한 산길과 허리쯤 차오르는 냇물을 거침없이 달리는 SUV. 빗물에 젖은 진흙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1986년 1세대 출시 이후 38년간 이어져온 랭글러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디자인과 더불어 없는 길도 개척할 수 있는 단단한 주행 성능을 통해 오프로더 SUV는 곧 집차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랭글러 루비콘입니다. 제가 시승한 모델은 샛노란 개나리 빛깔을 두른 포도 랭글러로 따사로운 햇살이 어울리는 외장색과 묘하게 어울리는 상남자스러운 차체를 갖췄습니다. 바이돌을 밀어버리는 단단한 프레임들이 전방 그릴과 바퀴를 감싸듯 쌓여져 있는데 이 위에 성인 남성 2명이 앉아도 거뜬할 정도로 튼튼합니다. 수많은 빗금으로 메워진 오프로드 바퀴를 감싸는 휠하우스는 널찍한 빈 공간으로 채워지는데 멀찍이서 바라보면 아래부터 쌓아 올린 오프로더만의 프레임 구조가 여실히 비춰집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실루엣과 탈부착이 가능한 탑, 도어, 접이식 윈드실드 등은 랭글러를 통해 알려진 뒤 수많은 오프로드 차에 채택된 요소입니다. 대다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서 차를 설계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탑승자들이 더 편안하게 불편함 없는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는 것에 반해 랭글러 루비콘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사람에 맞춘 차가 아니라 랭글러 루비콘에 맞춰 사람이 타라는 듯한 인테리어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시선이 닿는 곳을 고려한 각도와 더불어 허리를 감싸는 곡선의 시트와는 정반대로 딱딱한 이미지의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세상의 차종을 랭글러와 랭글러가 아닌 차로 구분할 만큼 푹 빠져 지프 매니아로 거듭나기도 하는데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보고자 하면 여타의 차들과는 달리 2개의 스틱 기어봉과 생소한 이름의 아날로그 버튼들이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는 역대 랭글러 중에서 가장 큰
12.3인치 터치 스크린이 탑재됐습니다. 우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팀앱 내비게이션을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랭글러 최초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를 지원하고 탈부착식 카펫과 단일 방향 바닥 배수 밸브를 넣어 오프로드 주행 후 청소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2열석은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에 주먹이 2개는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편입니다. 위창문은 들어올리고 개폐문은 옆으로 잡아당기는 형태인 트렁크 공간은 어떤 아웃도어 활동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2열석을 전방으로 젖혀 차박도 가능합니다. 랭글러 루비콘 포도어는 깊은 산속을 헤쳐나가는 오프로드 구간에서 연비는 헉소리 날 정도지만 잘 닦인 공도 주행에선 복합 연비가 리터당 7.5km입니다. 기민한 움직임보다는 묵직한 주행감이 일품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회전각을 급격히 꺾어도 위험할 정도로 차체가 쏠리지 않고 안정적인 코너링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이길뿐만 아니라 높은 방지턱을 지날 때도 서스펜션이 온전히 제 성능을 발휘해 불쾌한 덜컹거림이 아닌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합니다. 문짝부터 천장까지 모두 손으로 뚝딱 뜯어낼 수 있는 차인 만큼 고속주행 시 풍절음이 클 걸 예상했지만 생각만큼 시끄럽지도 거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탈 때 으차 라는 소리가 절로 날 만큼 높은 차고, 그렇기에 전방으로 펼쳐지는 탁 트인 시야, 어딘가 꽝 부딪혀도 탑승자를 안전히 보호해 줄 것 같은 철기둥을 닮은 필러 등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차들과는 정반대의 개성과 불편함을 품은 집차. 랭글러 루비콘의 매력은 보는 맛도 뛰어나긴 하지만 역시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김홍모였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금융 거래가 한결 편리해졌죠. 그러나 디지털에 익숙치 않은 고연령 금융 소비자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은행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IT 기기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옹기종기 모여 수업을 듣습니다. 우리금융이 진행하는 우리 어르신 IT 행복배움 교실 현장입니다. 그다음에 은행 이런 금융 관련해서도 다 앱들로 바뀌고 좀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만든 시니어 특화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이고요. 2022년 말부터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주요 복지관에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복지관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IT 배움터를 조성을 했어요. 모든 강좌는 오픈 5분 만에 접수가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반응이 뜨거웠고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평소에 이 휴대폰 기능을 간단하게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주고받고 카카오톡 하는 정도가 다였는데 이 교육을 하시고 나서 디지털에 대한 어떤 눈을 뜨신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르신들은 기초적인 IT 기기 사용법부터 금융사기 예방법은 물론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한 스마트폰 비서 만들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배웁니다. 송금하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알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송금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사기가 가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데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사기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드리니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곳에는 키오스크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업을 들은 후 바로 나와 기기를 직접 체험해보며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교육용 키오스크를 통해 음식 주문, 기차표 예매 등 다양한 상황별 키오스크 환경을 경험하며 사용법 교육을 받습니다. 아울러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수 수강생들을 선정해 다음 IT 행복 배움 교실 수업에 보조 강사로 참여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시니어 금융소비자 교육센터인 신한학이제를, 하나은행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문화교육 공간 하나50플러스 컬처뱅크를 운영 중입니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로 디지털 소외 문제가 심화되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점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이 발전사의 자재 및 제품을 공급하던
관련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이들이 사업 전환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1년 설립된 대양 롤렌트 기업입니다. 화력발전 컨베이어 이송 설비와 관련 부품 생산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공급처는 주로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철소 등으로 연간 매출은 약 100억 원 수준입니다. 최근 이 기업은 화력에서 수력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신사업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업종 전환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석탄을 이송하던 장비를 가지고 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의 강인의 하천에 설치해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전력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천에 위치한 EPIT는 여가백과 전기 집진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입니다. 여가백과 집진기는 화력 발전소에서 공정 중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화력 발전소에 적용해 미세한 분진을 걸러내는데 최근엔 발전사가 아닌 신규 고객사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EPIT 역시 그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주름백 외에 업의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개발하려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외에 지금 현재 이런 시멘트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분야에 저희 제품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발굴부터 신규 고객사 개척까지 이 두 기업의 변화를 지원하는 건 한국동서발전입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부터 업의 전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인 한국표준협회도 밀착 조력 중입니다. 저희는 업의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업들이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이템을 찾았다면은 그 기술이 해당 기업에 적합한지. 참여 기업에게 초보, 도약, 성장 단계로 구분해 화력발전 연간 기업의 사업 전환 시 연착륙을 돕는 겁니다. 먼저 초보 단계 기업에게는 업의 전환 아이템 선정, 미래 성장 로드맵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약 단계에서는 설비 설치 및 시제품 제작 관련 자금을 지원하며 마지막 성장 단계 기업에게는 전시회 및 구매 상담회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의 전환에 참여한 기업은 12개사. 동서발전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소비자들은 지갑을 잘 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고가보다는 실속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판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마트 신촌점 정육 코너입니다. 여름 바캉스 시즌과 다가올 추석을 대비해 다양한 할인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마트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장바구니 인기 상품인 한우 등심을 100g당 6,980원에 8월 29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전 물량을 대량 기획하여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복을 맞아 닭고기를 준비하는 시민들까지 더해져 코너 한켠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소고기는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싸다고 느끼는데 닭고기는 평소에 잘 안 사가지고 얼마나 싼지 잘 모르겠어요. 마트 입구엔 추석 선물 세트도 전시했습니다. 이마트는 이번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6일까지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진행 중입니다. 사과와 배, 샤인머스켓 같은 과일부터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20에서 40%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홈플러스도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9월 6일까지 할인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한우와 정육, 수산물, 과일 등 약 8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며 다양한 실속형 선물 세트를 준비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홈플런 세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를 즐기려는 고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와서 그런지요. 많은 분들이 미리 찾아와 주셔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도 9월 6일까지 약 700여 종의 품목을 가성비와 프리미엄 세트로 구성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실속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대형마트들은 다양한 혜택과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